제가 사실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본전 생각하지 말고 접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그게 지금도 발생하고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돈 먹는 하마잖아요. 지금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 이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접어버리고 그 역량을 다른 곳에 미래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 좋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려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 하나는 일단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주환입니다. 파운더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블루오션 시장이다라는 것, 메모리에 비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왜 파운더리에 대한 최근에 열풍이 시작됐는지 TSMC 실적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슈퍼을이라는 단어들을 가끔 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는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고, 그다음에 칩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파운더리의 확고한 부동의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TSMC인데, TSMC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 공장이니까 먼저 고객이 물건을 어쨌든 발주해주고 그 물량들을 수주했을 때만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의 가장 선단 쪽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난 한 반세기 이 정도를 제조업 쪽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물론 자국 내에 공장을 돌릴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도 않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자사 제품의 최종 고객들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에 많이 있기도 해서 아시아 지역에 공장 짓는 것을 선호했었고, 그래서 직접 제조 공장을 갖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 내에는 특히 설계 위주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본사들을 주로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최근에 빅테크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 칩을 팔긴 해요. 자사의 반도체 칩이 있기도 하고 AI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자동차 반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일 수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PU라고 주로 지금 그 원래는 그래픽 칩이었었는데 최근에 AI용으로 전용되어서 많이 쓰고 있는 로직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인데, 미국 기업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것들을 선호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했는데 이거 제품을 만들어줄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반도체에서 직접 설계는 하지 않지만 고객이 만들어준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칩을 제조해 주기만 한 것,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해주는 이제 외주 업체인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게 TSMC고 그런 업종이 바로 파운더리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파운더리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 수준은 현재 파운더리 업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앞선 기술들을 원합니다. 3나노, 2나노, 1.8나노, 1.6나노.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양산까지 가능한 회사는 현재로서는 TSMC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그 시장의 일부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투자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TSMC를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하면 TSMC 의존도가 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파운더리 시장이 조금 분업화가 되면서 가격도 조금 인하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TSMC 외에는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파운더리 시장에서 1위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그로 인해서 슈퍼을의 지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감이 많다기보다는 TSMC라는 일개 기업이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똑같은 파운더리지만 인텔과 삼성전자는 공장을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 고객을 확보를 못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파운더리 내에서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본인의 기술력을 선전할 때 쓰는 거는, 우리는 무슨 공정을 먼저 도입했다, 선제적 도입했다는 것과 우리는 몇 나노 제품을 먼저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회사에서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하는 많은 멘트들인데,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리고 또 높은 수율을 가지고 내줄 수 있는지, 그다음 신뢰감 있는 제품들을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TSMC는 고객의 니드를 딱 맞추는 수준에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TSMC보다 앞선 기술을 도입하며 고객들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달랐던 건데, 애초에 파운더리라는 산업은 반도체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삼성전자 잘하던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죠. 제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트나 백화점에 내가 만든 물건을 잘 진열해 놓고 가격 태그를 붙여 놓고 그다음에 좀 그 당시에 좀 핫한 모델들로 광고를 하면은 많이 팔리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서비스업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고객이 없으면은 존립할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인 거라 내가 뭔가를 미리 만들어서 전시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 고객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 확보 없이 기술 개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사실은 실제로 쓰일 데가 없는 기술이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고객은 나는 아직까지도 3나노 필요 없어, 4나노면 충분히 하는데 삼성전자는 나 3나노를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는 전략.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10나노에서 7나노로 올 때 삼성전자는 먼저 EUV를 도입했어요. TSMC는 EUV를 더 늦게 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 나는 봐라, 난 최신 기기인 EUV를 먼저 도입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좀 물량을 맡겨줘라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율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장비가 바뀌다 보면. 그런데 TSMC의 전략은 기존에 하던 것을 최대한 끌고 갈 거야.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율, 가격도 낮출 수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이라는 것들은 비즈니스 전략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더리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서비스업을 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란 공통점이 있으니까 내가 반도체 제조업을 잘하니까 서비스업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라는 것은 파운더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불량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파운더리는 고객이 설계를 해준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객, 예를 들면 지금 현재 TSMC의 가장 큰 고객은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고객은 애플이고, 그 다음에 AMD 이런 기업들이 되는데, 보면은 고객들이 주는 설계제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서 오토캐드로 그려놓은 회로도인 거예요. 우리 과학책에 보면은 뭐 저항, 콘덴서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는 그런 회로도인데, 이거를 만약에 반도체 공장에서 주고 반도체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이 주는 설계도를 공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설계도로 다시 한번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파트너사들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가 한 걸 또 최종적으로 본인 공장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파운드리 업체에서 설계 병행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네트워크와 경험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설계 능력이 TSMC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공정 기술이 있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어렵다. 설계 능력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파운더리에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수로 보면은 분명히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TSMC 아마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TSMC의 절반이면 몇백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적지 않은 거예요. 고객의 수가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 고객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의 삼성전자 자체 LSI 부문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외부 제3자 고객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80~90% 이상이 TSMC의 고객이 겹쳐 있을 거예요, 같이. 결국에는 물량을 TSMC한테 물량을 뭐 80을 주고 삼성전자 20을 줄 거냐, 70을 주고 삼성을 30을 줄 거냐, 90을 주고 10을 줄 거냐. 이러니까 분배의 문제인 거거든요. 고객 수의 문제보다는 이 분배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물량 확보가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고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고객에 대한 신뢰를 얻어서 TSMC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왜 물량을 많이 배정을 안 해줄까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받았는데 TSMC가 만든 것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또 하나는 수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량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심지어 가격도 더 싸요. 그래서 가격이 더 싸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거잖아요. 성능이 좀 더 좋은 제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물량을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품 기술의 문제인 거예요. 양산까지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양산 제품의 기술력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양산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서 TSMC에 만든 것보다 만족도가 낮으냐? 거기는 설계 능력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운더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그 네트워크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것도 중요한데 공정을 원래 뭐 디램 낸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좀 친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험치도 높고 한데 완전히 공정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사실은 뭐랄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정으로 갔을 때에 이런 거죠. 앞에서 설계를 잘 만들어주면은 공정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공정이 쉽게 갈 수 있는 설계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 능력이 떨어지면 공정이 어렵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율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현재 HBM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퀄테스트가 통과 못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 발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원인의 대부분의 문제는 설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것이 삼성전자 내부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본전 생각하지 말고 접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그게 지금도 발생하고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DS 부분에 왜 영업이익이 1조밖에 안 나왔느냐? 낸드와 디램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파운더리에서 적자가 그걸 다 깎아먹어 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냥 돈 먹는 하마잖아요. 지금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연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설계 능력도 경쟁사 대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접어버리고 그 역량을 다른 곳에 미래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려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하죠. 하나는 일단 기에 투자된 그 말이 너무 크다라는 거. 제가 듣기로는 100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접게 되면은 인텔에서 CEO 교체되는 상황을 보셨잖아요. 아마 주주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도 삼성 경영진에 대한 비토가 굉장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파운더리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2019년 정도인데 그거 시작하게 됐던 모티브가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에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현재 이재용 회장님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최고 경영자가 의혹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직원들이 이거 없앱시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옵션에서 제외하고 다른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게 파운더를 접지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냉정한 비즈니스만을 본다면 접는 게 맞지만 삼성전자는 그럴 확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가 좀 지속될 것 같다. 파운더리 때문에 DS 부분의 실적이 계속 이제 토해내는 상황들.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설계 부분들도 좀 더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좀 연약한 부분 같은 것들도 보완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메모리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운더리 쪽에 있는 인력을 일정 부분 메모리 쪽으로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투자도 축소를 하겠다고 그랬고 미국에 지려고 했었던 파운더리 공장도 일단 보류 내기는 지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파운더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전력 투구를 할 때에도 쉽지 않았잖아요. 파운더리 쪽에서가. 근데 일단은 올해는 최소한 힘을 좀 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